베이직 세션 5차시 판다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 다뤄볼 건데, 먼저 이제 데이터 프레임 병합하는 거랑, 그리고 맵이랑 어플라이라는 함수 적용해 보는 거 할 거고, 그리고 그룹 바이랑 피봇이랑 피봇 테이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병합에 대해서 볼 건데요. 멀지랑 컨캣 두 개를 볼 건데, 멀지는 먼저 다음과 같이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on이랑 how라는 키워드 인자를 봤는데, on을 통해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병합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how를 통해서 병합할 때 어떻게 병합할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으로 병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자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가 on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받은 컬럼을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병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EDA를 하게 되시겠지만 어, 같은 데이터 상으로는 같은 데이터를 갖는데 열의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병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병합을 할 수 있냐? 얘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병합을 원하는 첫 번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1을 하고 다 멀지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데이터 프레임 2를 넣고 left on, right on을 넣고 똑같이 how에는 원하는 방향을 넣어줘서 병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멀지의 특징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인 경우에만 병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보통 이제 주로 공통열을 기준으로 병합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캣이 있는데 컨캣은 일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보다 더 많은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할 수 있고요. 일단 인자부터 보자면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병합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얘는 어,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데이터를 그냥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붙인다고 했을 때 옆으로 붙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래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엑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그노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초기화를 해주는 건데 얘를 왜 적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밑으로 그 데이터를 붙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인덱스가 0부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네가 인덱스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 초기화를 해줘야 하고 앞에서는 how를 통해서 어떻게 병합할 것인지를 정했다면 콘캣에서는 join을 통해서 어떻게 병합할 것인지 들어가는 인자 값은 같습니다. 그리고 컨캣의 특징을 보자면 얘는 앞에 멀지와 다르게 3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공통 열이 없어도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같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초기화를 이그노어 인덱스라고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리셋 인덱스로도 인덱스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방향을 보자면 left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대로,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대로, inner는 같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outer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병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nner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네 개 다 쓸 수야 있겠지만, 특히 아우터를 사용할 때 얘네가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널값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랑 라이트의 순서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넣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넣는 순서대로 레프트와 라이트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콘캣은 레프트와 라이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병합 방법을 통해서 봤을 때 멀즈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 열을 기준으로 병합하는 거고 콘캣은 기준이 되는 열 없이 그냥 옆이나 아래로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멀지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 열을 기준으로 합해주는 거다 보니까 얘네가 공통 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저하되지만 콘캣 같은 경우에는 멀지보다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병합 가능한 데이터 프레임 수는 두 개, 그리고 여기는 세 개 이상인데 만약에 멀지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개씩 순서대로 합쳐주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지와 컨캣을 비교를 해서 내가 데이터셋을 봤을 때 얘는 멀지를 써야겠다, 얘는 컨캣을 써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맵이랑 어플라이 함수를 보기 전에 먼저 얘네는 적용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맵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를 받아서 시리즈를 반환하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저번 주에 아마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맵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맵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의 각 원소를 하나씩 변환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리즈를 받아서 시리즈를 반환을 하는데 얘는 주로 이렇게 람다 함수와 함께 자주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다른 특징 하나로 다수의 인자 전달 시 각 인자의 크기 일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람다를 통해서 시리즈 두 개의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시리즈 두 개가 서로 크기가 달라도 계산상의 오류 없이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행이나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함수를 적용하고 얘는 아까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둘 다 받고 둘 다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리즈를 넣으면 시리즈로만 반환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실 만한 게 맵이랑 그러면 결국에 어플라이 둘 다 시리즈를 받아서 시리즈를 반환하는데 그럼 얘네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단한 함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리즈를 받고 시리즈를 반환하지만 더 복잡한 람다 함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룹 바이에 대해서 보자면 그룹 바이는 이제 데이터를 그룹별로 분할해서 독립된 그룹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룹별 통계량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얘를 쉽게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과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기서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으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받으면 조건에 따라서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분할된 그룹별로 함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민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그룹별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계산한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하나의 테이블로 합친다. 이런 과정을 그룹 바이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습 코드로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봇이랑 피봇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네는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재구조화라는 단어로 정리가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피봇과 피봇 테이블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봇 테이블은 피봇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함수를 통한 집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봇 테이블에 관한 코드가 다음과 같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피봇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는데 얘네를 전부 다 알아야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습 코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자면 인덱스와 컬럼 중복 여부에 대해서 피봇 테이블은 중복되어도 괜찮지만 피봇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그 펑션 같은 경우에도 피봇 테이블은 가능하지만 피봇은 에러를 출력한다. 그리고 말진이랑 결제값 처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피봇은 제공하지 않고요. 얘네들을 피봇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뒀거든요. 잠시만요. 잘 보이실까요? 어, 일단 제가 멀지와 콘캣을 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뒀는데, 어, 여기서부터 보자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면, 데이터 프레임 1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회귀 분석, AI 개발 환경의 이해, 공간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2 같은 경우에는 얘네 중에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AI 개발 환경의 이해, 회귀 분석이 갖고 나머지 세 개가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맨 처음에 인어를 하게 되면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병합이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회귀 분석, AI 개발 환경의 이해 이렇게 세 개로 출력이 되고 아우터와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데 얘네 문제가 뭐냐? 아까 결측치가 되게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아우터를 사용하면 그거를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는 각각 얘는 데이터 프레임 1에 대한 것으로 원을 기준으로 약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 2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병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내용은 같은데 가지고 있는 과목 이름은 같은데 지금 열의 이름이 다른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 코드를 통해서 얘네를 병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부러 실행을 안 시켰는데 이거 아마 실행시키시면 오류가 뜰 거거든요. 얘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멀지는 세 개 이상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콘캣을 보자면 콘캣이 아까 엑시스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병합이 되고 수직으로 병합이 된다 했는데 얘가 이제 수평으로 병합이 된 데이터 프레임이고 수직으로 병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덱스를 보시면 인덱스가 0부터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3까지 그리고 0부터 5까지가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덱스를 불러올 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인덱스 초기화를 리셋 인덱스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이그노 인덱스를 true라는 값을 주면서 인덱스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컨캣은 이렇게 3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안 나고 잘 병합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웹이랑 어플라이를 보자면 일단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웹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원소별 적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통 실행시키지 않았던 것들은 다 에러가 나는 코드들이고요. 얘는 데이터 자체가 위에 봤던 얘잖아요. 얘가 지금 이미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죠. 이렇게 했을 때 맵을 사용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리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행, 열, 별 적용이 돼서 얘네가 결과적으로 행과 열, 별 적용이 된다. 람다 함수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로 넘어가자면 그룹 바이에서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집계 함수를 쓰는 코드를 본다고 했을 때 아까 봤던 집계 함수 중에서 여기서는 합을 나타내는 sum을 사용을 해줬을 때 얘네가 각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으로 인덱스가 바뀌었죠. 지역별로 했을 때 합을 구한 데이터 프레임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자로 여러 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분 안에 지역별로 그리고 합을 나타낸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터 조건식이 있었는데 얘는 1번처럼 구분해주고 공원을 넣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하잖아요. 조건식은 뭐냐? 여기다가 필터 그리고 람다 함수를 넣을 때 이제 조건식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구했던 것 중에 그러면 300이 넘는 것들을 출력을 해줘라. 이기 때문에 여기서 300이 넘는 값들 지금 얘네들을 출력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00이 넘는 게 지금 E랑 I랑 J였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E와 I와 J인 것들만 지금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에그 매핑 함수를 보자면 에그 그리고 매핑 함수 여기서는 맥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분별로 최대값을 반환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카운트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 얘는 여러 함수를 동시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irst, last로 하게 되면 이제 각 열별로 first와 last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별로 다른 함수를 적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딕셔너리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최소값을 반환을 하게 하고 방범에는 최대값을 반환을 하게 해줘라 라고 하면 이렇게 잘 반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를 반환을 할 때 이름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과 평균값을 반환을 하고 싶은데 얘네를 원래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이름들이 떴잖아요. 그냥 함수 이름 자체가. 그게 아니라 최소, 평균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넣어줌으로써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리셋 인덱스를 그냥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매핑 함수를 보자면 어플라이 매핑 함수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min을 사용을 했는데 얘를 람다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어플라이 매핑 함수 같은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주로 사용을 함으로써 얘가 구조가 줄어드는 것 없이 원본 데이터의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봇이랑 피봇 테이블을 볼 건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 거고 피벗 테이블을 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계산값은 원래 있던 이 스코어를 가지고 나타낸 값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values에다가 스코어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인덱스로 day와 name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day, name이 인덱스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컬럼을 세션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세션 그리고 세션 안에 있는 베이직 팁이 이 안에 열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다가 그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그 스코어들을 썸을 해줘서 이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ill value는 none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NaN 즉 결측치 값이 뭐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결측치로 반환이 된 거고 그리고 멀진스가 true이기 때문에 토탈 값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드롭 나가 true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둘 다 결측치인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라진 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름도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탈로 지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원하는 데이터 구조로 재구조화를 할 수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주차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잠시만요.